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운강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건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은하 교수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는데, 가장 일상적인 건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기본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Media is message다. 즉 어떤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저는 그걸 우리의 이 일상에서의 소통에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떤 말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말하는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소통할 때는 혼자서 소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통하는 대화가 있고, 그리고 또 소통한다 하는 거는 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 생각이나 또는 감정이 서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딱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많은 부분 우리들의 말을 담는 그릇인 말투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한 마을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한 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열심히 사다 구워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약도 많이 사다가 보신도 해드리고 하는데 아버지가 늘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늘 아주 그냥 언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소리를 동네에서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그 집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냐 하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갖다 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이거 좀 드셔보세요. 거기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는 나 이거 잘 못 먹겠다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아버지는 이거 제대로 좀 꼭꼭 씹어 드시라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만 누워 계시면 어떡하냐고.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늘 옳은 말을 하는데 훈계하듯 해요. 그리고 거칠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또 잘 공경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늘 공격적인, 그래서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집에 가보면 그 집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살기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같이 아들 일을 좀 도와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늘 너무나도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말투를 너무 공손하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오늘 제가 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오늘 꼭 마쳐야 되는데 같이 도울 사람이 없어요. 덥지만 아버지 모자 쓰시고 그리고 저랑 좀 같이 가서 일해 주시겠어요? 너무나도 공손하고 미안한 어투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떼학볕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변변히 뭐 아들한테 받는 것도 없지만 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그냥 야채 하나 가지고 와서 밥을 먹어도 거기에는 늘 행복한 웃음이 넘쳐났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둘 다 마음은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식구로 살아가면서 잘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한번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이야기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네가 뭐가 될지 뻔하다. 빨리 공부하지 못하겠어? 사실은 그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말투를 우리는 그렇게 전달해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사실은 부부, 특히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먼 사이일 수도 있어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같이 장을 봐오면서도 조금 차를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가까이 대주면 좋겠는데 먼 데다 대면은 조금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잘 둘이서 쇼핑하고 오면서도 속으로 그런다고요. 아, 왜 여기다 꼭 대야 되겠어? 그러고서는 가지고 올려고 하는데 보니까 또 먼저 올라가요. 대놓고서는 나는 짐이 막 많은데 아이 손잡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뭐야? 내가 이렇게 꼭 가지고 올라가야 돼? 해갖고서는 집에 가서 오히려 다른 데다 화를 내버리잖아요. 짐을 탁 내려놓고 짜증스럽게 빨리 씻어요. 저녁이나 먹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뭐냐면 정확하게 당신이 그 자리에다가 대면 내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실은 늘 옳은 말인데 불친절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해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벽을 생기게 하는, 그리고 올바르게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말투를 바꾼다는 거, 내가 좀 더 내가 하는 말투들이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 그리고 이거는 혼자 하면 안 되죠.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족끼리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정의 교육 또는 가정의 원칙,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느 땐 불편하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 엄마가 갱년기가 되었어요. 갱년기를 마저 보신 분들이 다 공감하는 거겠지만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좀 창문도 열어라 닫아라 해야 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막 땀이 툭툭툭 떨어지고, 이러한 몸에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우울하고 삶이 허무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사실은 갱년기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는 다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엄마 갱년기라 저런가 봐, 왜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는 거야,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갱년기 있으니까 짜증내는 사람, 우울해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집은 그 가족이 지켜야 되는 규칙의 1번을 뭐로 정했냐면 엄마가 갱년기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춘기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의 질풍노도와 같은 것들을 가족들이 다 같이 지켜보면서 같이 넘기는 것을 노력하듯이, 엄마가 갱년기라서 우울한 거 또는 그렇게 몸이 힘든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씩은 친절한, 따뜻한,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는, 배려하는. 야, 엄마 더우니까 창문 좀 열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금 춥다고. 왜 자꾸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엄마 더워? 한 번쯤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요즘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우리 팀장님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코 밑으로 걸쳐갖고
나 정말 너무 힘들고 짜증나,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답을 줘요. 그러면 너가 여기 더 두꺼운 걸로 콕 위에까지 딱 써. 그리고 팀장님한테 마스크 좀 잘 쓰라고 잘 이야기해, 이래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걸까요? 아휴, 얼마나 그래서 힘들었니? 그래서 너 불안했겠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줘요. 네가 마스크 두꺼운 거 쓰면 되잖아. 팀장님한테도 얘기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운 날 들어와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일한 다음에 우리 팀장님 그렇게 마스크 코 밑으로 걸쳐서 힘들어 하고서 이야기하는 건 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 말에 이면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투가 규범적인 거에서 조금은 공감적인 걸로 바뀔 수가 있겠죠. 아유, 힘들었겠구나. 그래, 얼마나 오늘 더웠니? 그래, 얼마나 불안했어.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교과서에 답을 외워주듯이 답을 줍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 소통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저는 한 번씩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말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의 감정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참 읽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조금 지켜준다면 그래도 온라인상에서의 소통도 아주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저는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저도 때로는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단톡방에서 누구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거를 공지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아마 애도의 그러한 글을 한 줄이나 두 줄이라도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표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 기본인데 기본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온라인상의 소통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에 기본적인 어떤 온라인상의 대화의 에티켓,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되새겨보는 것, 그것들도 필요한 그러한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통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과 공감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말투가 곧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투에는 무엇이 담기는가 하면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정성이 담기는 게 말투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도 말투가 거칠다면 그 진정성은 그대로 전달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경청이 없으면 또 우리의 말투가 예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진정성,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것들을 우리의 말투에 담아내는 그것들을 우리들이 연습하고, 또 그렇게 자꾸만 나를 되돌아보고, 또 가족 안에서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통에 있어서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